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남의 수출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해상운임 등 물류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경상남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수출업체, 해외에 판매할 여드름 패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 280억 원 가운데 절반을 수출로 채웠습니다. 거래 중인 나라는 중동을 포함해 미국과 동남아 등 30여 곳. 최근 중동 갈등이 고조되면서 환율 상승에다 유가 급등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실시간 현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은 이제 해상 운임비와 물류 지연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이제 납기를 빨리 하거나 경남의 중동 수출액은 21억 5천 달러로 전체 5%에 불과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럽 수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남의 중동 유럽 수출 기업은 모두 2,100여 곳.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물류비 증가와 납기 지연이 우려됩니다. 유가 상승은 무역 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물류 부담 가정은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고 납기 지연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경상남도는 비상경제 대응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지원책 마련과 대정부 건의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물류비 지원과 운송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밀착 운영하여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수출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가동하고 2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수출보험 물류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국유지에 5년 동안 불법으로 조성된 창원의 한 파크 골프장 문제 다시 짚어봅니다. KBS 취재 결과 창원시는 이 불법 파크 골프장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잔디까지 심어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도 동호 회원들이 땅을 쓸 수 있도록 협상을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완충 녹지에 5년 동안 운영됐던 파크 골프장. 시민 누구나가 아닌 특정 단체가 독점해온 이 시설에 창원시는 어떤 조치를 했을까? 창원시는 2021년 4월과 다음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구장에 천연 잔디를 사줬습니다. 비용은 3,800만 원. 잔디를 심는데 녹지관리 인력까지 동원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파크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시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도 논란입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측은 애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거쳐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윤한홍 국회의원이 완충 녹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님이 이야기를 대여를 해갔어. 믿어서 돈은 안 주지만. 윤 의원은 KBS와 통화에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도로공사와 주민 간 협상을 도와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땅 쓰지 마라 이러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줬죠. 도로공사에다가. 다만 처음부터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완충 녹지를 자연 녹지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무단 점유를 막지 않다 뒤늦게 입장을 바꾼 도로공사가 추징해야 할 변상금은 5억 5천만 원 규모. 창원시와 도로공사는 뒤늦게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해상 크레인이 바다 위 다리와 충돌하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까지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크고 작은 해상교량 25곳이 있는 경남에서는 이런 사고에 대비한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200톤급 예인선이 길을 잃고 바다에 떠돕니다. 높이 54m, 1000톤급 크레인을 끌고 가던 예인선이 거가대교와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한 구조훈련입니다. 각 출동 함정, 항공단, 거가대교 방향 즉시 이동할 것.
이 충돌로 거가대교에 있던 사람과 자동차 한 대가 바다에 빠졌고 방향을 잃은 예인선이 주변 어선과 2차 사고를 내면서 선원 등 10명이 구조가 필요한 상황. 현장을 수색하던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사고 지점으로 일제히 몰려온 함정들도 구조작전에 동참합니다. 수심이 얕아 구조선이 닿지 못하는 곳은 구조용 동력 서프보드도 활용합니다. 거가대교처럼 경남의 크고 작은 해상대교는 모두 25개. 지난 2월에는 200톤급 예인선이 끌고 가던 1000톤급 크레인이 거가대교와 충돌했고 2019년에도 1000톤급 바지선이 거제대교 교각과 부딪혔습니다. 충돌 사고는 물론 해상 추락과 선박 화재 등 다양한 사고 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관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복합적인 해양 사고에 대한 인명 구조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여 창원해경은 해양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출항 전 교량 높이를 미리 확인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정보를 교환해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북서풍을 타고 날아온 황사가 사흘째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살펴보시면 지금은 동부를 중심으로 수치가 높아져 있는데요. 창원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64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고요. 거제가 221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종일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나가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지만 황사로 인해 시야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남아있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2도, 창녕이 9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4도, 함안과 의령이 26도로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7도, 사천이 8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함양과 하동이 26도, 합천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말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22일 시작됩니다. 항소심 첫 재판은 당초 오는 24일로 예정됐다가 홍 시장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한 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홍 시장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즉각 항소했으며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두 피고인도 항소했습니다. 김해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달 31일 김해시 대동면 한 밭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한 60대 여성 A씨가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경남과 부산 등 병원 6곳에 환자 수용을 문의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시간 10여 분 만에 20km 떨어진 부산의 2차 병원에 이송됐고 긴급 수술이 가능한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이날 밤 10시쯤 숨졌습니다. 경상남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가 마련한 1차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도시건물과 수송교통 등 8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 보급, 농축수산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등입니다. 창원시가 가음정동 기업사랑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1호점을 만들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삼정자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등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해 공공급식소를 5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 후보지에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포함됐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 감소 지역에 관광시설을 만들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해군은 대지포 웰리스 온천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달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가입력 검사 비용과 냉동 난자 사용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입력 검사 비용은 부부당 최대 18만 원까지입니다. 또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냉동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시술 비용을 한 차례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